네, 안녕하세요. 저는 태양금속공업 주식회사 기술연구에서 주로 냉간단조 체결 부품, 쉽게 말해 볼트를 연구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국가 연구개발 사업을 수행한다는 것은 국가가 기획한 산업기술 발전에 크게 이바지한다는 측면이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실제 저와 같은 중견기업이나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는 R&D에 즉 연구개발에 투자할 만한 큰 여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기업에서 수행하고자 하는 것들을 우리 국가 연구개발 사업에 지원을 받아가지고 수행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죠. 네, 그러한 측면이 있습니다. 기술적인 부분, 예를 들면 무엇을 개발할 것인지, 또 개발하는 제품의 특징과 우수성에 대해서는 작성자가 제일 잘 알고 있습니다. 연구개발 계획서 작성 목차 중에서 우리 기술적인 부분들은 아주 굉장히 길고 짜임새 있게 작성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전문가니까요. 그런데 제가 가장 힘든 부분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내가 지원하려는 기술에 대한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외에 국내외 기술과 시장 동향, 그리고 관련 지식 재산권 등등에 대한 부분을 작성하는 것이 가장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만일 대기업이라고 가정을 하면 휴대전화, 자동차, 이런 완제품들, 이런 시장 현황들은 공개된 자료로서도 우리가 충분히 찾을 수가 있습니다만, 중견기업에서 생산하는 완제품을 구성하는 예를 들면 모듈, 아세이, 이런 구성 부품에 대한 기술 조사 내용과 시장 동향은 굉장히 찾기가 힘듭니다. 자, 예를 들어 전 세계 빵 생산량이 얼마일까 하면은 우리 생성형 인공지능 이런 것들 도움받아서 쉽게 구할 수 있을 것 같지 않으세요? 자, 그런데 그 중에 내가 가장 좋아하는 단팥빵 이런 거 생산량 얼마일까요? 또 향후 판매 예상량은 어떻게 될까? 라고 하면 굉장히 구하기가 힘듭니다. 자, 실제 이러한 자료들을 우리가 웹상에서 검색을 해보면 대부분 외국의 글로벌 리서치 업체에서 제공하는 굉장히 비싼 보고서 형태가 있거나, 또 정말 필요로 한다면 리서치 업체에 우리가 의뢰를 해야죠. 당연히 가격이 비쌉니다. 자, 그래서 저는 국내외 기술 동향, 또 시장 동향, 또 관련 지식 재산권 등 작성할 때는 S룸에서 제공하는 분석 서비스를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키워드로 검색을 해서 국내외 그러니까 우리 지식 재산권, 또는 무역 현황, 또는 관련 논문들, 또는 산업 기술 동향들 이런 걸 검색해가지고 우리 연구개발 계획서에 잘 녹여내려고 노력을 많이 하죠. 나름대로 자료 출처가 우리 KT에서 제공하는 S룸이라는 이런 것도 당연히 공신력이 있겠죠. 제가 과제를 제안하는 입장이 아니라 반대 입장에서 실제 참 많은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걸 또 제가 작성하는 연구개발계획서에 최대한 녹여내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는 편이에요. 가장 정답을 말씀드리면 평가위원에게 잘 보여야죠. 그런데 실제 우리가 연구개발계획서 또는 선정평가 발표자를 만들 때 꽤나 많은 양의 텍스트와 이미지를 써서 꽤나 많은 양을 작성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이런 많은 자료를 작성하다 보면 전체 흐름이나 거시적인 측면을 놓치기가 아주 쉬운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저와 같은 작성자는, 지원하는 사람은 세부적인 것에 대해서 작성을 해서 큰 것을 강조하고 또 완성합니다. 반대로 평가하시는 분들은 큰 것을 먼저 보면서 세부적으로 관찰해 가세요. 지원자들, 이 사람들이 개발하는 기술이 무엇이고 어떠한 방법으로 연구를 하려고 하지, 이 관점에서 평가위원들은 이제 시작을 하게 됩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우리 지원하시는 분 또는 작성자하고 평가위원들하고는 시작이 서로 다르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즉, 내가 작성한 것을 보고 들으세요라고 작성하기보다는 하면서 저 평가위원들, 저 사람들이 우리로부터 보고 듣고 싶은 것이 뭘까라고 먼저 고민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에 따라서 연구개발계획서와 발표자를 만드는 것이 가장 좋다고 생각하고, 저도 그렇게 늘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 연구개발계획서, 그리고 발표자료 이런 것들을 예쁘고 화려하고 눈부시게 만들려는 의미가 절대 아닙니다. 텍스트 위주로 된 연구개발계획서는 우리가 개발하는 것이 눈에 잘 들어오도록 개조식으로, 또 이미지나 도표를 많이 활용해서, 그리고 문서의 틀, 즉 레이아웃도 정해진 양식에서 최대한 시인성이 좋도록 잘 보이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보는 사람, 평가위원이 그 100페이지 되는 200페이지 되는 연구개발 계획서를 전체 다 검토하기에는 시간이 굉장히 부족해요. 그 다음에 발표자료 역시 큼직큼직하게 텍스트보다는 이미지를 활용해서 만드는 것이 가장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어떤 일로 이제 뭐 면접을 보게 될 때 양복도 깨끗하게 입고 머리 스타일링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런 노력과 같은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제출하는 연구개발 계획서 그리고 발표자들은 나 또는 우리 컨소시엄의 품질을 말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통상 중복성 검토는 미리 해보는 것이 가장 좋죠. 당연히 이 기능도 S롬, 분석 메뉴에 과제, 또 유사도 여기에 탑재되어 있습니다. 자, 보통은 우리가 과제 유사도 검색을 할 때에 키워드나 과제명을 기반으로 검색을 많이 하게 돼요. 그리고 전문기관, 우리 KT에서도 과제 선정평가 전에 제출된 연구개발계획서를 통해서 중복성 검토를 미리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 일단 중복성 검토가 약간은 기계적인 단어나 문장 중심으로 유사도를 따지기 때문에 중복성 검토를 하면 꽤 많이 나와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평가원들이 판단할 때에 과제명이 비슷하고 중복도가 꽤 높으면 A와 B가 같은 과제, 즉 예전에 다른 기관이나 또는 같은 이제 우리 피평가자가 수혜한 거 아닌가? 차별성은 뭐지? 이렇게 질의를 받을 때가 있거든요. 저희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때를 대비해야 된다는 겁니다. 잘 이해하시겠지만은 당연히 차별성에 대한 부분은 반드시 강조가 돼야 돼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연구개발 과제 중복성 이런 것들은 몇 가지 키워드, 몇 가지 문장 정도로 검색을 하기 때문에 차별성 이런 측면에서는 이 과제하고 나와 무엇이 다르다, 차별성이 분명히 강조돼야 되고 공격적인 질문에 대해서 나중에 대비가 쉽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말씀 드리는 거예요. S롬의 분석 메뉴를 통해 가지고 미리 중복성 검토한 다음에 나는 이 과제와 무엇이 다르기 때문에 나는 이 부분을 강조해야 된다 라고 미리 생각하고 있으면은 선정평가 때 공격적인 질문이 들어와도 대비가 굉장히 쉬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해 25년도에 지원해서 선정된 과제가 있습니다. 알루미늄 체결 부품과 관련된 내용이었고,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이제 S롬 분석 서비스를 통해 가지고 특허 및 산업기술 동향 그리고 전반적인 것을 분석했고, 이제 그것을 제가 우리 같은 컨소시엄 구성원들하고 이제 연구개발 계획서에 녹여냈지요. 자, 특히 특허 검색에 있어서는 키워드 입력 가이드에 따라 가지고 매우 좁은 범위까지 좁혀서 가장 관련성 있는 높은 특허에 대해서 우리가 분석을 하였고요. 그리고 역시 이제 우리가 제안하는 기술의 우위성을 그 분석된 특허 데이터를 통해 가지고 그 우수성을 높였습니다. 산업 동향, 즉 무역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미국의 관세 우려 때문에 수출량이 많이 감소하고 있다는 우리 시장 동향을 분석해내고요. 그다음에 국내외 시장 동향 부분에서는 국내 시장이 아직은 매우 작구나, 즉 알루미늄 체결 부품과 관련된 시장이 굉장히 작구나. 그래서 이걸 다 알아냈고, 그다음에 우리가 연구개발 계획서에 우리가 수행하는 이 과제의 사업성과 향후의 시장 점유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 등을 아이디어를 내가지고 저희가 적용하는 데 많이 활용했던 것을 기억을 합니다. 간단하게는 늘 최선을 다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가 연구개발 사업은 성적순이 아닙니다. 선정 대상이 되었냐, 안 됐냐, 이 문제지. 오랜 시간 준비했지만 미선정되었으면,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떨어지면 아무것도 주어지지 않습니다. 전문기관 KT에서 담당하시는 사업은 주로 품목 지정형 또는 통합형 또는 대통합형 과제가 많으세요. 저는 기본적으로 추천드리고 싶은 거는 사업 공고 전에 우리가 기술 수요 조사 단계 그리고 기획할 때 이럴 때 미리미리 정보를 얻고 준비하는 것이 가장 급한 일, 급선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업 공고를 보고 근 한 달 안에 준비해가지고 도전한다는 것은 상당히 위험을 감수하는 일이고 어찌 보면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우리 기업 내에 기술연구소 또는 기술개발 담당하시는 분들 뿐만 아니고 우리 바깥에 관련 분야 산학연 담당자들과도 늘 정보 교류를 많이 해야 됩니다. 사업성을 위해서는 만들어지는 컨소시엄에 우리 구성원으로 참여하려면 실제 많은 노력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려면 우리 기업 내에서 내부 기술 개발 활동도 당연히 하시고요. 그다음에 외부 활동 세미나, 학회, 심포지엄 등등에서 나 또는 우리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전문 분야 그리고 역량이 무엇인지를 미리 보여주시는 것이 가장 든든한 준비 과정이 될 것 같습니다.